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어다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난 한국어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1월 27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어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와, 현대사 문제 중에서 얘는 거의 최상급 난이도 문제예요. 왜냐면 헷갈릴 수 있지만 요소가 너무 많은데, 첫 번째,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얘만 봤을 때는 되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헷갈리기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체가 너무 최근에 이런 현대사긴 한데, 잘 보면 승인이 아니라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수리가 아니라 기각.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거의 집권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이 거의 1년 만에 그 단독으로 이게 통과된 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일반적 상식에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정치를 알아야 볼 수 있는 거라. 근데 정답도 어려운 게, 서울 올림픽 대회는 노태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민주노총은 김영삼 정부. 근데 심지어 좀 헷갈리신 분들은 어떻게 더 헷갈릴 수 있었냐면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된 거는 얘가 박근혜 정부고, 근데 이걸 또 알고 찍었을 것 같진 않은데,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이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랑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엄연히 달라요. 지금 이름이 미묘하게 달라가지고 이거 이승만 정부인가 하고서 틀리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키워드도 어려운데 오답에 정답 키워드까지 3중으로 낚시를 걸어가지고, 아마 이 문제는 거의 맞췄어도 다 찍어서 맞출 수 확률이 되게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식의 문제도 있구나, 한번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선지 분석만 하고 이걸 꼼꼼하게 읽는 습관만 한 번쯤 검토한다, 그런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있겠는데, 이 문제는 향토 예비구 창설이랑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 다시 말하면 김신조 사건인데, 사실 김신조 사건까지야 좀 모를 수 있어도 향토 예비군의 경우에 1968년이라 그래도 대한민국 좀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이라면 예비군을 다녀오니까, 이게 박정희 정부인 거는 그래도 아무리 교육 잘 안 들어도 이건 아실까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뭐 차별하는 건 아닌데, 그런 점에서 일단은 아시는 게 중요했고, 일단은 북한이랑 관련된 침투 사건, 대립 사건 같은 게 좀 나오면 확실히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례가 많아요. 뭐 연평해전이라던가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뒤에 있긴 한데, 일단 가장 많이 나온 정부는 일단 박정희 정부의 사례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 다문화가도지원법 이명박 정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건 김영삼 정부, 언론기본법 제정한 건 그 전두환 정부에서, 정답은 국민교육 헌정이 이건데, 여러분들 약간 문제에서 흑백 사진을 이렇게 문제 키워드 주면은 대체로 이승만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 시기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 조금 문제 이렇게 푸시는 접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번, 밑줄근 선거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자신을 한 번 더 뽑아달라는 뭐 이런 유세에다가, 당시 김대중 후보가 그 야당의 강력한 후보로 부상된 거.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시기라면 그 진보당의 조봉암이 그 커진 것처럼, 김대중 후보가 이렇게까지 큰 후보로 부상했었던 거는 1971년에 7대 대선이거든요. 원래 이걸 알고 푸는 건데, 약간 저는 박정희 정부가 나왔는데 특정 시기 이후를 내면은, 보통은 이 문제는 60년대랑 70년대를 나눠서 그거 구별하는 문제를 강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내각 책임제의 경우에 뭐 장면 내각, 아까 말한 조봉암 인물은 이승만 정부 시기니까 얘네는 너무 뒤인데, 앞인데, 삼선 개헌이라던가 6.3 시위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60년대 키워드예요. 얘는 뭐 69년, 얘는 64년. 근데 유신헌법이 선포된 거는 72년이거든요. 그냥 70년대 키워드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내면은 1972년의 사례를 기점으로 문제 키워드 간에 정답 키워드 간에 주는 게 많은데, 여기 나온 유신헌법 외에도 통일주체 국민회의, 얘까지 그 문제든 정답이든 간에 키워드 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한 문제 더 나왔네요. 저기 4번. 가 달의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만 안 낚였으면 쉬운 문제인데, 옛날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 정답을 2번을 찍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2번 찍는 사람 분명히 나올 텐데 왜 그런지 알아요? 얘 보고 헷갈려서 그래. 얘. 왜냐면은 양규 거란 2차, 귀지선 보고 거란 3차, 윤관 보고 야 여진 이렇게 찍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양규는 거란 2차가 맞아요. 윤관은 여진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잘 보시면은 귀주성도 있긴 하지만 밑에 강강찬이 아니라 박서가 있잖아요. 박서. 자, 박서는 몽골 1차를 방어한 인물이에요. 자, 아까 제가 그 1번 문제에서도 꼼꼼하게 문제 안 읽으면 낚일 수 있다 했는데 이 문제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끝까지 안 읽었으면 정답 못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독해력에 따라가지고 문제를 말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스타일들의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읽었냐 안 읽었냐 그런 걸 좀 잘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게 낚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읽는 습관 꼭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맞아. 5번 가나사의 시기도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아... 이 문제가 항상 오늘의 문제 때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네요. 많이 설명한 것 같은데 또 다뤄보죠. 일단은 삼상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자, 일단 좌우 합작이란 말 나온 거부터 여러분들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요구사항 같은 걸 총 7개를 반영해가지고 좌우 합작위원회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해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 뭐 재개하던가 아니면 뭐 토지 개혁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 같은 걸 당시 미소공동위원회에게 최대한 요구하려고 실천했던 것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의 경우에는 단체들의 공동명령으로서 조선인민의 각종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러니까 조선인민의 각계 각층을 대표한대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 철퇴한 뒤.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에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조금 더 명확해지니까 이러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 진짜 안 돼 하면서 당시 김구랑 김규식 선생님께서 남북 협상을 해가지고 남북 연석회의라는 걸 개최해가지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우리 진짜 꼭 잘 모여가지고 꼭 단독정부 수립하지 말고 우리끼리 민족 뭉쳐가지고 정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통일정부 수립 이걸 꼭 이루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지 못했다면은 이 문제는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정답은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 총선거 의결되었다 이건데 원래는 유엔 총회는 남북 총선거를 의결하려 했었지만 북한에서 입국을 거부해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다시 의결되니까 남한만 단독 선거 안 돼 하면서 이 두 분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직접 협상을 시도한 거다. 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계기로 나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했어요.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